드디어 챕터 7장입니다. 네, 구조물의 변이고요. 이런 변 227페이지 옆에 226페이지 보시면요. 출제율이 대략 9급 보니까 13.6%, 7급은 18.9%니까 대략 3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9급 준비하시는 분도 3문제 넘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버리면 그냥 3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3문제만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깔아주는 문제가 있는데 무작정 버리겠다 생각하니까 그 깔아주는 문제도 못 풀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제가 선택과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분명 암기해야 될 부분은 분명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을게요. 대신 그거 외우면 여러분 하나 주워갈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한 A4 용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외울 때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구단식 암기라고 하거든요. 구구단식 암기에다가 똑같은 암기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공식 대비해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 것 같다. 이 정도는 답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많지 않은 그 공식만 외운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까 3문제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인데 한 9급 기준에서 2개 이상은 맞출 거야. 2개? 3개, 2개 맞추면 거의 다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7급 하시는 분들은 4문제값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응용하는 문제. 얘 버리면 뒷장, 챕터 8장 부정적 구조물도 싹 다 전부 다 계산하는 건 다 버려야 돼. 전부 다 암기로 이제 승부수를 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론 단계라고 하면 너무 벅차면 제가 찝어드리고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뭐 완전히 숫자 개념이나 이런 게 좀 친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은 가능하면 수업 한번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페이스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편 227페이지 변위의 정의와 산정 목적입니다. 산정 목적 가로 2번은 읽어보시고요. 저는 가로 1번 변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구조물이나 부재의 한 절점에서 위치 변화를 말한다. 한 점이 위치를 변하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면 회전 변이, 이렇게 움직인다, 수직 수평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것을 병진 변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2번 변이의 종류는 변형에 의한 변이와 광채 변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3번 일반적으로 트러스 부재는 어떻고 읽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4번 평면상의 변이는 방향에 따라서 수직 변이, 수평 변이, 회전 변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민보입니다. 그림을 좀 제가 미리 그려놔서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내민보예요. A, B, C 확인해 보시고요. 됐죠? 자, A점에 시계 방향 모멘트가 작용한다고 하면 이 보는 흰 변형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변형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노란색처럼 이렇게 변형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변형이 발생하는지 물론 막대 같은 거 놓고 나서 누르면 진짜 이렇게 눌리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BMD예요. BMD. BMD는 휜 모멘트 선도죠. 우리 휜다, 변형이 발생한다는 것은 즉 곡률을 의미하는데 곡률 카파. 우리 재료학학 시간에 배웠죠? 곡률 카파는 휘는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 있었는데 그 식이 바로 뭐냐면 곡률 카파는 EI분의 M이라는 식으로 증명됩니다. 근데 EI는 휜 강성이고 E는 탄성계수, I는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니까 만약에 균일 단면을 썼다라고 하면 사실 카파는 뭐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멘트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는 BMD라고 말씀드렸던 건 곡률 휘는 정도는 얘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곡률이 증가한다, 휘는 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곡률이 없다, 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곡률이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곡률이다,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죠? 아래로 볼록. 가장 큰 곡률은 A점에서 발생하고 서서히 줄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BC는 곡률이 없죠. 휘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변형에 의한 변이가 있는가 반면 AB는 변형에 의한 변이죠. 지금처럼 BC는 B점이 회전해서 발생한 변이에요. 잘 보시면 B점이 돌아가서 그냥 BC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얘는 뭐냐면 통째로 변형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강체변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전이 발생했을 때 변이를 무슨 변이라고 부르냐면 세타 A. 항상 처음 위치 이 하얀색, 노란색 보세요. 하얀색, 노란색 보면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하얀색, 그다음에 노란색. 시계죠? 시계 방향. 어떤 변이냐면 이러한 변이를 회전 변이다라고 부릅니다. 교류는 세타, 서버에다 A점이니까 A 달아주시면 돼요. B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세타 B를 좌우를 따로 보는데 좌우를 따로 볼 게 아니라 같이 봐야죠. 자, 하얀색에서 노란색은 제가 지금부터 움직일게요. 노란색.
자, 시계로 가는지 반시계로 가는지 봐주시겠어요? 시계 반시계요. 반시계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시계 그려놨네요. 시계다, 반시계다, 반시계다. 여기도 반시계, 여기도 쌍으로 반시계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타 B. 시점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수평을 이뤘으니까 수평선 그대로 끝에 대고 변형 모양 노란색을 대면 시계 반시계요. 또 시계 모양이죠. 세타 C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을 잠깐 보면 위로 움직였죠. 이러한 변이를 델타 C, 기호로 델타 C 또는 이렇게 대문자 델타 C라고 쓰기도 하고요. 무슨 변이겠어요? 이러한 변이는 병진 변이다 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병진 변이는 수직 변이와 수평 변이 두 가지 나뉜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수직 변이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런 편 227페이지 냄새 맡으면서 맡아보시고 거기 있는 가로 1번 변위의 정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문제 보시면요. 15년도 국가직 9급 생기초 261번 문제죠. 하여간 변형도 모양 구하는 거, 뭐 변이 모양 구하는 건 BMD만 보시면 끝납니다. 나였으면 난 BMD도 안 그려줬어요. 근데 교수님이 착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BMD 그려주셨더라고요. 정모멘트의 부모멘트예요. 여기는 부모멘트. 부호는 제가 써준 거고 여기는 정모멘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3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전보 해석의 하중 전단력 힘모멘트 관계. 이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봐 이런 거. 이제 잊을 때 됐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서 다시 또 한번 만나고 옵시다. 그 시절로. 끝냅시다. 공부 끝내고 각자 갈 길 갑시다.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내가 하면은 정이 들지. 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정이 들지. 몇 시간을 보는 거야 저랑. 뭐 짧게는 뭐 응용역학만 봐도 벌써 50시간 이상을 보는 거잖아 저를. 한 사람은 50시간? 또 많게는 뭐 몇백 시간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론 이제 지금 관계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일방적이지만은 않잖아요. 수업 듣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에서는 뭐 카페나 이런 것도 같이 또 대화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또 지금은 이제 워낙 제가 수업 일정이 바빠서 따로 연락을 못 드리지만 카카오톡 채널이나 또 뭐 카페 통해서 어떤 단체 연락을 통해서 혹은 또 코로나 환경이 좋아지면 학원에 직접 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좀 그래요. 왜냐면 항상 저는 제일 사이가 좋아지면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결혼시키는 것처럼 뭐 결혼도 아니지. 어쨌든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말이 좀 셌는데 항상 가장 가깝지만 우리가 빨리 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고 저한테 가장 뜻깊은 건 다른 거 아니죠? 응? 여러분 수업 듣고 합격하셨다고 나중에 그냥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뭐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뭐 강사님 덕분에 그거 됐어. 그런 말보다 그냥 합격했습니다. 끝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또 그게 제가 원동력이 됩니다. 작년에 그거 가지고 제가 또 수업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들.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수업한다. 단순하게 뭐 노동을 해서 뭐 대가를 치른다. 이것만 갖고 만약에 수업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더 사실 대충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제가 마지막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것에 내가 한 부분을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얻는 거잖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끝내세요. 굵고 짧게 뜻깊게 끝내봅시다. 그렇다.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다시 들어봐라. 네, 미안해서 말이 길어졌다. 네, 그렇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나는 우리 자꾸 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가끔 되게 감사하게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나는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에서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너 지금 혹시 온라인 쇼핑 거기서 뭐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컴퓨터 들으면서 혹시 창 두 개 띄우고 나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온라인에서 뭐 인터넷으로 바지 하나만 사도 그렇게 후기를 이렇게 엄청 많이 보잖아요. 후기도 보고 되게 생각 많이 하잖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는 되게 고마운 건 시간을 저한테 사실은 같이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시간을 저한테 하려 했다는 건 저는 되게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왜냐면 바쁘잖아. 내년에 시험 볼 동안 얼마나 시험 스케줄 많이 확인해 보셨겠어. 응?
그 중에 일정 시간을 저한테 지금 할애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오늘 미쳤나봐.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어쨌든 이렇습니다. 시간 없어 그래요.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면 답 고르는 건 쉬워요.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A, B는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요. B, C, D는 아래로 볼록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다. A, B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B, C, D는 위로 볼록 돼야 돼요.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다른 거 정답이 될 수가 없지 뭐. 그죠?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린다. 위로 볼록. 활절. 맞죠? 그 다음, 반대로 그랬어. 죄송합니다. 아래로 볼록이는 아까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원래는 조금 공부를 더하면 이렇게 꺾인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B는 아래로 볼록, B, C, D는 위로 볼록이죠. 얘가 지금 몇 번이냐면 1번이거든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돌아와서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특정 점의 변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구하는 방법이 좀 많아요. 기하학적 방법이 6가지, 에너지 방법이 3가지건데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원래는. 자, 기하학적 방법 다행인 건 동그라미 1번 모멘트 면적법, 동그라미 2번 탄성 하중법, 동그라미 3번 공역법법은 진화한 겁니다. 진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진화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진화해서 얘가 만들어진 건데 왜 이렇게 썼냐면 고전해법이라고 부르는데 학교에서 보통 이 과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대다수 대학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원서나 이런 거에서 그대로 따라온 게 많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 준비하는 강사니까 그대로 쓰고 있고 포인트는 공역법법이죠. 막말로 이따가 제일 핵심은 중적 공식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암기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고 유도나 이해가 지향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공역법법이 엄청난 대단한 방법이고 이해의 어떤 근간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공역법법도 외운 거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거 공식 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역법법 다 쓴 적이 있어요? 없죠. 중간중간 공식 암기한 거 접목시키면서 문제 풀고 있잖아. 다만 그 비율의 차이인 것 뿐이지. 비율의 차이죠. 오히려 공역법법은 저는 완전 초급자, 절대로 개념 자체가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너 이걸 풀었다고 해서 개념적으로 문제 접근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개념 없습니다. 처음에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따 제가 개념 설명드리거든요. 개념은 이게 끝이야. 문제 풀면서 얼어 죽을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전공자, 기초 약하신 분들 그런 거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외워서 대입해서 풀어야죠. 복잡한 외우는 문제, 좀 복잡한 거 있어요. 응용하는 거 몇 개 접목시키는 거. 그럼 그걸 버려 차라리. 내 말은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는 이 안에 다 끝납니다. 알겠죠? 물론 얘를 여러분이 난 확인한 이게 왜 식이 나왔는지 유도가 알고 싶다. 그럼 내가 일부 공예법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내 입장에선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그건 유도는 아니거든. 그렇다. 어쨌든 그렇고 공예법은 요거 원스타. 미분 방정식법은 개념입니다. 얘를 가지고 문제 풀면은 어려워요. 7급은 풀만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9급에서는 아예 이 정도 문제만 안 푸는 게 맞죠. 윌리엄슨도 도해법인데 이것도 최근에 안 씁니다. 치워버리고. 중적 공식은 투스타 이상이야 이거. 넓게 보면 3스타 이거. 식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선별해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비전공장을 기초 약하신 분들은 식을 줄여드릴게요. 그거라도 명확하게 외우세요. 알겠죠? 대신 7급이나 이제 9급, 3급자분들 제시하시는 분들은 제가 폭넓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클라페롱 정리 안 씁니다. 에너지법이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푸는 방법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가상 힘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가상 힘을 1로 가정하면 여러분이 보통 익숙하게 전공자분들 많이 보고 있는 단위하증법입니다. 얘 원스타고요. 트러스만 예로 풉니다. 7급은 가끔 볼을 접목시켜야 될 경우가 있긴 한데 현재 수업에서는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카스트로는 제2정리입니다. 편미분 개념이 들어가는데 편미분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얘는 시험장에서 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편미분으로. 왜냐면 다른 방법이 많은데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겠어요? 설명 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렸고 이미 설명 문제가 9급, 7급, 9급, 7급. 최근에 7급에도 한번 나왔죠. 네, 분명히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너 중첩 공식 열심히 하고 공예법법 열심히 하고 단위하증법 열심히 해라. 알겠죠? 원래 순상 보면은 진화했으니까 공예법법이 떨어지고 미분 방정식 같잖아요. 이 두 개는 뭔가 관련이 있어요. 공예법법하고 미분 방정식법.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